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464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의 출발, 적용 범위는 첫 번째 소비 대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 폭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자, 가담법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 자, 1. 쌀 10가마니가 됐습니다. 쌀 10가마니 빌려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죠? 쌀 소비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토지에, 그죠? 권리 이전 가등기를 했습니다. 10가마. 그러면 토지값이, 이거 토지값 나와야 되는데, 토지값이 뭐 많다고 봅시다. 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돼 있으니까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적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지금 돈 10만 원 빌렸습니다. 소비대차 맞아요. 두 번째. 네, 담보로 100만 원짜리 갔으니까 폭리 맞아요. 근데 지금 다이아 반지를 양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 등록이 없죠. 그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 시가 3천만 원 상당 토지를 1,000만 원 매각하고, 자, 1년 후 매돈이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뭐예요?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뭐하고, 자, 환매했다고 그랬죠. 특징이 있습니다. 환매, 시가 3천만 원 토지 있죠? 그러니까 환매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매도 이 법 적용받기 때문에 3번 지문도 뭐예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 지문은 금전 뭐예요?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 1,000만 원 대여받은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뭐했다? 이전 등기했으니까 마찬가지 폭리 있고 등기 등록 적용할 것이고, 다섯 번째도 1,000만 원 빌리면서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 수익권 이전 가등기 줬죠. 네, 그것도 또 적용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거예요. 1, 3, 4, 5는 전부 다 뭐가 돼 있는데 다 돼 있는데 얘만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몇 번만? 2번만.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담법 성질 틀린 것은 2번 가등기 담보는 성질상 물상대성이 없다. 가등기 담보는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 성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대의성? 물상대의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3번 지문 가등기 담보 등에 한 법률은 차용물 반환에 관해서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 여기 보시면 매매대금 지급을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따라서 뭐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뭐 가지고는? 채권 가지고는 가담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뭐 가지고? 채권 가지고 무슨 법? 가담법 뭐한다? 적용한다는 거. 자, 3번 지문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4번 가담법 설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 자, 요거는 전부 저지는 안 됩니다. 전부 저질. 네. 무슨 법 적용하지 않는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세권, 저는 저당권, 질은 질권입니다. 이 자체가 담보 물건인데 여기다가 가등기 붙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에 저당권 있고 미음에 뭐 있어요? 전세권. 안 됩니다. 전부 저질 기억하시고요. 다음 5번 가담법 귀속 정산 절차 실행에 대한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와 배치되는 것 됐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보시면 5번에 3번 보시면 담보권 실행 통지는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피담보 채권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된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틀렸습니다. 자, 청산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뭐라도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은 뭐 한다는 거? 청산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는 거. 그게 팔레트입니다. 주관적일 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청산을 진행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4번 지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5번에서는 3번하고 4번이 서로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3번, 4번 서로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4번 청산금 평가액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청산금을 뭐 해놓고요? 청산금을 뭐해서? 평가했어요. 평가해서 청산금 평가 2억이다 라고 해서 통지를 했어요. 통지한 후에 갑자기 또 뭐라 합니까? 아, 계산이 잘못됐다. 계산 잘못했으니까 뭐다? 청산금 2억을 갖다가 다시 뭐해서 평가해서 통지하겠다.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겠죠. 그럼 다시 평가하면 이걸 또 뭐 할 거예요? 깎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평상에 1억 5천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평가한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화투용 있죠? 낙장 불입. 한 번 던졌으면 끝난 거지.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2번. 틀린 지문은 2번.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율이 물상 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 가등기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죠. 이 채무자 등 속에는 첫 번째 채무자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A를 할게요. A, B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혹시 제3자가 담보 제공할 수 있으니까 물상 보증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세 번째 C 용감한 제3자. 용감한 제3자가 왜일까요? 가등기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채무자 등 속에는 세 사람. 용감한 제3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그럼 아까 두 가지 같이 읽어가세요. 청산금을 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지같이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등, 그죠? 등 일부를 만약에 누락하면 일부를 누락 빼먹게 되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묶어요. 청산기간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같이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채권자가 청산금을 그지같이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하지만 만약에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해버리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5번의 3번과 7번의 2번 같이 묶어서 다시 5번에 몇 번 하고요? 3번하고 7번에 몇 번? 2번. 이 판례는 반드시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8번 가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죠? 자, 8번에 3번 지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권 실행 및 청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3조, 제4조를 위반해서 담보 가등기한 본등기가 가등기 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이러한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가담법은 채권자 뭐를 막기 위해서요? 네, 채권자 뭐를 막기 위해서? 네,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는 거의 궁박이에요. 궁박. 뭐라고요? 약자 입장에 있어요. 그죠? 이쪽은 강자예요.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특약이 있었다. 그죠? 특약이 있었다. 그죠? 그럼 이런 본등기가 위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담법을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담법을 뭐 하고 위반해서. 그죠? 특약을 가지고 했다. 그럼 채권자 폭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다? 무효. 가담법 위반해서 당사자 특약 가지고 본등기했다. 그럼 채권자 폭리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소의 X 부동산에 가등기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자, 그러면 자, 갑은 채권자가 되고요. 을은 무슨 자예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로 그려볼까요? 그죠? 등기부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 을이 뭐가 되어 있고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뭐로 되어 있고 가등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 을굴 안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네? 네? 밑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병 저당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저당권은 어디 밑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등기 밑에 들어왔다는 얘기 지금 정, 그죠? 저당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1번 갑은 변제기 도래했을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왜요?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이 진행합니다.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병은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면 X부터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후신이 걸리지 않은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경매할 수 있지요. 다섯 번째, 병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한때 매각됐다. 갑의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요. 그러면 가담법은 제가 늘 얘기할 때 청팀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백팀이라 그랬습니다. 청팀은 누구일까요? 보세요. 시험 문제 선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가 나오죠. 기준이 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일까요? 가등기 앞에 있으면 뭐고? 선. 밑에 있으면 후.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채무자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자가 을이죠. 채권자는 갑 맞죠? 그죠? 그럼 후순위 누구예요? 병. 그죠? 지금 선순위는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가담권자는 청산금 평가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팀이야. 무슨 팀이요? 100팀. 청산 받고 나갈 자고. 이쪽은 이쪽 무슨 팀이에요? 청팀이야. 근데 현재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의 청산금 평가를 일단 얘한테 알리고 이쪽에 순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일단 법전은 얘한테 먼저 알려야 돼요. 그 다음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 그럼 후순위는 만약에 못 받고 나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12번, 10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6천만 원 차용 담보가 설정해 줬고 다시 병으로부터 얼마? 4천. 똑같은 상태죠. 자, 1번 변제기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엑스토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변제기에 을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병은 당연히 엑스토전 경매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후순위 권리자도 자신의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엑스토제한 청산 절차 없이도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 가등법이라는 것은 뭘 절차 거쳐야 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을의 다른 채권자가 엑스토지 경매 신청했을 때 갑은 자기 채권을 누구보다?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전환권이기 때문에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을의 다른 채권자가 엑스토지 경매 신청하게 되면요, 갑의 가등담보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경매 시 가등담보권은 뭐다?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1번에 거기 보시면 3번 지문. 청산금은 실행통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의 목적 부동산자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청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팀. 파란색 해야 되겠죠. 그죠? 청산금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청산금은 어떻게 평가한다? 목적 부동산. 그죠? 가격을 적어놓고 빼기 누구 거? 청팀만 계산하면 돼요. 누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뭐예요? 자신의 채권액과 그 다음에 뭐죠? 안구가는 뭐예요? 선순위 채권. 여기까지만 묻고 닫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뭐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 후순위 여기다 포함시킬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 모든 피담보 채권에 후순위 채권에까지 공제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청산금이다. 그 청산금. 그럼 청산금 받을 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백팀 뭐야? 백팀은 뭐가 될 사람이요? 청산금 무슨 사람? 받을 자.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 등은 받을 자입니다. 받고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 모든 피담보 채권에 후순위 권리자 채권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음 12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소 X 부동산에 가등기하였고 그 병이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하였다. 1. 갑은 변제기 도래한 때 청산금 없는 경우 즉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없으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채무자 등 통지하고 후순위 권리자 통지해서 청산 절차 밟아야 되지 즉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틀렸고,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세 번째, 갑의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뭐하고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채무자 등은
자신의 금액 받을 때까지 밀린 이자 플러스 원금 갚고 등기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병은 청산기간 내 한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X부동산 경매를 뭐 할 수 있다는 것. 네,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기간 내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럴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문제가 결국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본등기예요. 뭐가 목표라고요? 이게 목표예요. 그럼 중간에 무슨 절차가 있어요? 네? 청산기간이 있다고요.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액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후가 기다리고 있다. 후순위. 그래서 만족과 불만 둘 중 하나예요. 자, 만족과 불만 둘 중 하나거든요. 그 만족하면 이 문 열고 나가서, 그죠? 밖에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 받으면 돼요. 여기서 뭐 받고? 청산금 지급받고 웃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만족이 아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받지도 못하고 여기 건너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 걸리지 않은 특징이 뭐예요? 후순위는 자신의 뭐예요? 후는 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네?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하시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고 뭐야? 경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뛰어내리자. 같이 뛰어내리자. 어차피 죽을 목숨 같이 뛰어내리자. 확 뛰어내려요. 후순위가 경매될 확률이 99.99%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등담보권자가 열심히 청산금 평가해서 절차 받다가 얘한테 얻어맞고 경매될 것 같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자신이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경매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다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어차피 가담보는 뭐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얻어맞고 경매될 것 같으면 자신이 경매한다. 이 길을 거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다섯 번째, 병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한테 매각되면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가담보는 경매 시 저당권 보기 때문에.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13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 빌리면서 갑수의 시가 2억 원 상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소유권 이전 등까지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양도담보. 1. 갑은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 지난 후 청산금 채권 변제받기 이전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하고 을명의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10년이 만약에 뭐였으면 경과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 또 두 번째,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 청산금 채권을 뭐요?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뭐하고? 지급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뭐 하기 전? 변제기 전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제기 전 윗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기억할 것, 양도담보권자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가담법, 무슨 법? 가담법하고 부실법이 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담법에서 특히 양도담보권자, 무슨 권자? 양도담보권자 연결된 누가 있으면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이 제3자가 선인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줘요. 알겠습니까? 부실법에서는 수탁자 있죠. 수탁자 연결된 누구는
제3자가 있을 때 선인은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아니 잘못했다. 선의도 말이 잘못했어요. 선한 묻지 않고 뭐한다? 다 취득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그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한 묻지 않고 다 보호돼요. 근데 양도한법권자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되니까 하나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4번은 생략하고요. 15번 가볼게요. 기업 가등기 담보 등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 대상은 임차권, 특허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부 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슬그머니 전세권 들어갔어.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전세권이 들어가서 그 지문이 뭐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니은 가등기 담보권에 의한 가등기 담보에 의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 경우와 같다. 맞죠? 가등기 담보권 경매 시 저당권 보기 때문에 같고요. 디귿 판례 이할 때 공사대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적용됐다. 가담법 적용된다. 틀렸죠? 아까 있잖아요. 무슨 대차? 소비대차 채권이지 공사 채권은 안 된다는 것. 리얼 양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익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부동산 매수인은 수익권 취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어요. 양도담보권자 연결된 제3자는 선의는 취득하지요. 민 가담보의 특질상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가담보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죠. 주가 있고 종이 있잖아요. 채권이 주고 가담보권이 종.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종된 가담보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관계? 주종 관계.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니, 니은, 리을, 미음만 지문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3번.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에 효력이 없다. 있죠? 자, 3번하고 4번 꼭 좀 묶어두세요. 채권 변제규 소정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요.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인 플러스 뭐까지 제3취득제까지 포함되죠. 이 중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죠.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할지 몰라도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18번에 3번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했다. 가담보권자가 별채권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별채권 같습니다. 별채권은요. 담보 물권자들은 전부 다 뭐 있다? 별채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별도로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별채권 있듯이 가담보권도 별채권이 있다는 거. 19번은 거기 2번에 채권자는 채무자 등 채불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곧바로가 아니죠. 청산 절차 거쳐야 되겠죠. 다음 20번 틀린 지문 5번 보세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아까 했잖아요. 가등기, 청산, 본등기,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자신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타당한 것. 자, 2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 목적물 사용 수익권 가지는 자는 무슨 자다? 채권자. 지금 청산 절차가 뭐였어요? 종료가 됐다 그랬죠. 그럼 다 진행했으니까 뭐예요? 누구 거예요? 채권자가 해야 되겠죠.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 청구권 보전 격려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지 때는 대금 반환 채무로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뭐 했다? 유용하기로 합의했죠. 가담법에 적용된다? 아니에요. 그건 서로 뭐 하자는 취지예요? 동시 이행하자는 취지이지. 그죠? 가담법 적용 문제는 아닙니다. 가담법 적용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는다. 되겠죠? 주관적으로 뭐해도 평가해도 네, 청산기간은 뭐예요?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네 번째 질문, 청산금 평가액 통지, 채무자, 물상 보증인 통지에 대나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는 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등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네, 채무자 등에는 그 용감한 누구까지? 용감한 제3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틀렸죠?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서 가담법 소정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부동산 매수인은 서랍 묻지 않고 취득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양도담보권자 연결된 사람은 누구만? 선의만. 네, 그렇죠. 선의만 보호받고요. 악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21번 박스 하시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 네. 뭐 그 다음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요. 22번, 2번. 청산금 없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 경과로 소유권 바로 함으로 취득함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청산금 없어도 청산 절차 밟아야 돼요. 23번에 2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와 같다. 기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4번에 4번은 부동산이 두 개일 때는 각 부동산 평가액 명시해봐야 청산금이 나오지 않겠죠. 이쪽 부동산에서 얼마를 소멸시키고 저쪽 부동산에서 얼마를 소멸시키겠다는 소멸시키는 금액을 표시를 해야지 각 부동산 뭐가 나온다? 청산금이 나오겠죠. 4번 질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 3번 보세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 실행 전까지 담보 목적물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절에서 용권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누가 하기 때문에? 설정자가 하기 때문에.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된다. 금전이든 쌀이든 관계없습니다.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 모순. 네 번째, 담보 가등기, 피담보 채권의 이자, 변제기 등이 공개된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 다음 다섯 번째, 담보 가등기 설정 이후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한 자는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하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있죠. 청산금 범위 내에서 나도 받을 권리 있으니까 줄 때까지 못 주겠다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25번은 3번이었고요. 자, 26번에 4번 좀 봅시다.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청산금 계산함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도 고려된다. 아까 제가 어디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순위 채권을 고려하는 것이 후순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인수하는 순수 채권만 고려합니다. 27번 가담법 설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전부 저질 전세권 있네요.
네, 거기까지 한번 가담법 들어간 겁니다. 가담법.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집합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